그렇죠. 네. 네, 오늘은 그 정보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조 기업에서 디자인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 지원 사업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짧게는 1년, 만약에 좀 경력직이다 하면 2년에 걸쳐 가지고 연간 월로 따지면 134만 5천 원이 초급, 이제 들어온 사람들, 자격증 땄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경력직들은 288만 원을 월로 지원하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3,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 구비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뽑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보통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대규모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인원 좀 소규모로 뽑습니다. 보시면 기업당 한 명이고, 보시면은 그 임금 총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특급이다 그러면 뭐 49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245만 원을 지원해주고, 원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무 경력 4년 미만은 뭐 급여가 요 이상 된다 그러면은 130만 원 정도, 절반 수준 이상을 1년간 지원합니다. 안 들린다는데? 네. 켜킨 거 맞죠? 네네. 네. 다 들린대요. 예, 예. 그 1년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지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력직에 한해서. 그래서 총 2년을 지원해 주니까 이런 지원 사업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디자인 학사 이상 출신. 네네. 자, 그 다음에 국립취업 지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은 뭐 굉장히 많은 건데 대부분 여기서 보니까 경력직을 얘기하거든요. 경력인데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하신 분들, 아주 아마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4년이라고 하는 보통 경력을 칠 때 대학교를 나오면 보통 4년으로 추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지원 제도가 이번 예산 소진 시가로 돼 있는데, 이 업체들 가보시면은 인턴제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월로 따지면은 그 최저 시급을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직원들이 유동성이 심한 중소기업에서는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성장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합니다.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도 성장 유망 업종이고, 또한 전자상거래업 이런 데도 성장 유망 업종이기 때문에 1인 이상 기업도 가능하다. 근데 1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 한 명 뽑는 인원을 1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이 그 회사 명으로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 한 명이든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인원이 이제 된다. 예. 그래가지고 직원 한 명도 없다가 요거 보고서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명을 그냥 덜컥 채용해 보시면은, 그러면 요 지원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이 돼 있는 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보험 업장으로 먼저 활성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1인을 더 뽑으시면 됩니다. 자,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으면 고용보험 넣을 수 있어요. 사내 이사라고 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지원 사업 보시면은 우수 특허 기반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모집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스타트업 모집하면은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보통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창업이라고 하면은 그 법상으로는 만 7년 이하를 창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7년 이내 기업 중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사업화 자금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을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 뭐 개발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2억 원 이내에서 이거를 이제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개발하기보다는 수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개발하려고 할 때, 예, 그런 경우가 덜어 있으세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어디 이제 새롭게 수주받은데 소재 부품 장비니까
이 장비 쪽에서는 특히나 오더메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신데요. 현물 20%라는 거는 최대 2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그때 20%, 한 4천만 원 정도는 현물이나 현금으로 내야 된다. 이거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 됐네요. 이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공유를 해놨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나오는 거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사업 금융지원 사업 지원 공고가 있는데요. 에너지 사업은 이게 그 건설업 같은데 가보시면은 건설업 중에서 요새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뭐 이게 빌딩 하나 세우면은 위에다가 뭐 그 태양광도 설치하고 막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업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들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다가는 이런 지원들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수요 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 중개, 전력 저감 장치, 어떤 설비라는 데 전력 저감 장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돼 있을 때는 그 시설 및 운전 자금으로 해가지고 50억 원까지는 연 1.5%의 금리로 지원해 줍니다. 오른쪽에 대리대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리대출이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이미 대출이 그 완료가 된 상태에서의 대출을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은행권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리대출로 가게 되면은 은행에다가 협의를 하실 때 은행에서는 내가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장 대출을 해주는데 80%만 해준다. 그래가지고 10억이다 그러면은 한 8억 정도 내가 해줄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럴 때 이런 대리대출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때는 그 은행에 있는 담당자한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대리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계하려고 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100%까지도 해줍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몰랐다가 요새 확인을 해보니까 공장 매입을 하시는데 한 80%밖에 안 나오던 게 중진공에서 대리대출을 받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면 환경보조공을 해서 시설투자가 50억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80%에서 90%까지 공장은 100%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 가셨을 때 근역해만 보지 마시고 대출 최대한 얼마 돼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1.5%짜리 확인서를 국가 지원 사업으로 받아오면 얼마까지 됩니까? 이렇게 두 개로 물어보시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설비 같은 경우는요 보통 50%밖에 안 해줘요. 보통 은행에서 담보로 해주면 50%밖에 안 해주는데 제가 요번에 해봤는데 80%, 90%까지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대리대출 이런 거 확인서 하나 끌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은행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국가에서 지원 받잖아요. 은행에서도 대출 많이 해주면.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실 때 투트랙으로 확인하셔라 라고 합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은 에너지 지원 사업 해가지고 사업통상부에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고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 지원, 이것도 융자입니다. 이게 사업인데 기술보증에서 하는 대출이에요. 자, 기보를 조금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번에 3가지 정도 요거 나온 김에 3가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ICT 및 ICT 융복합 분야 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각종 건축 자재에서 IoT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외부에서 뭘 키면은 이것까지 자동 센서에서 돌아가는 개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내가 실제로는 도소매상인데 내가 시설 설치만 해. 그래서 거기서 갖고 와. 예를 들어서 그 IoT가 돼 있는 그런 제품들을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이런 사업 공고는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기술개발 과제당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을 그 성능을 개선해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 보증에서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보증에서 보증 수수료가 나가고 금리는 1.6%라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빌려주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계속 갱신이 돼요. 자, 기술 보증을 왜 조금 요번에 제가 집중하게 됐냐면은 기술 보증에서 그 창업 패키지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창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울 경기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 보증에서 그들만 특화되어 있는 그 창업 기업을 이렇게 모집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기술 보증 스타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혹시 조금 그 기술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 보증 스타라는 건 뭐냐면은 운전자금을 우선 10억 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해줘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매번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술 보증에서 스타 기업이라는 걸 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 평가를 했는데 뭐 T4 이상으로 나왔다든가, 네. 그런 데들은 기술 보증에서 스타 기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런 데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증서는 8억 이상은 안 해줘요. 네. 근데 10억 원을 그냥 넣다 뺐다 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해외 인증 등록 지원 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해외 인증 등록 지원 사업 참여 업체, 지금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수출 예정 업체. 여기 보시면은 농산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공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식품을 가공해서 자르거나 아니면 각종 뭐 조미료 등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스든 뭐든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다가 파는 경우, 또는 건조식품으로 하는 경우, 또는 이제 식품 사업이 많은 공장들에서 OEM 방식으로 받는 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체당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해외 인증을 받아야지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국 내에 인증을 필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해외에서 그 특허나 인증 받고 나면은 몇 억씩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들 눈여겨보셨다가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농식품 관련돼 가지고 요새 핫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귀를 좀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